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초피디아의 곽준수 교수입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약초피디아는 계속됩니다. 자, 오늘도 여름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오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는 원래 인도가 원산지죠. 일년생 덩굴성 식물이고요. 전체에 굵은 털이 있습니다. 원줄기가 덩굴선으로 이렇게 감아 올라가면서 길게 뻗어나가죠. 잎은 자루가 길고 손바닥처럼 얇게 갈라지고요. 녹색이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습니다. 꽃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황색으로 피게 되는데요. 수꽃은 3개의 수술이 있고 암꽃은 밑부분에 가시털이 달린 긴 씨방이 있습니다. 열매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보통 맺게 되고요. 품종이 매우 다양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하우스 안에서 가온을 해서 겨울철에도 충분히 오이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계절을 따지는 것은 좀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여름철 과일로서 여름철 채소로서 각광을 얻던 그런 열매죠. 자, 오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지금 이 줄기에 꽃이 하나 피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줄기에 가서 어때요? 백색 털이 촘촘하게 아주 잘 붙어 있죠. 잎 모양을 잘 보게 되면 잎 가장자리에 이게 톱니바퀴가 불규칙하게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특징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지주 재배를 하고 있는 그 밭에서 오이를 찍어 놓은 모습입니다. 야외에서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모습이죠. 꽃이 듬성듬성 피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이 그림은 지금 오이 열매가 맺혀 있는 모습이죠. 이것도 역시 무한화사라서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채 이제 늙기 전에 아래 과일을 따 주어야 위에 가서 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반복적인 행위를 계속하게 되겠죠. 지금 이거는 지금 오이 품종 중에 하나인 백다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품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런 오이가 되겠습니다만은 한때는 이게 이제 수출용으로 많이 각광받았던 오이입니다. 이게 보통 한 20c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수출품으로 규격품을 만들어서 일본 쪽으로 많이 수출을 했던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세 개의 그 오이 품종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오이가 쭉 맺혀 있는 모습이 뱀이 매달려 있는 모습처럼 길게 늘어져 있죠. 이런 오이들도 있다 하는 것을 눈여기로 한번 보았습니다. 자, 오이의 성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농촌진흥청 생활개선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100g당 칼로리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수분이 96% 이상이고요. 그 밖에도 미량의 탄수화물이랄지 단백질, 무기질과 비타민들을 함유하게 되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칼륨 함량이 312mg이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내에 염분을 배출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커큐다신 A, B, C, D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커큐다신 C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항종양작용이 있음이 확인되었고요. 커큐다신 B는 간염에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전통의학적인 특성과 효능 효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열성 체질로 여름 나기가 어려운 소양인들, 토체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태양인들, 금체질,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여름 식품이 되겠습니다. 열매를 황과, 노란색을 띤 오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황과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서 왔다 해가지고서 호과라고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되게 이제 그 중동지방 지금의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도입이 됐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줄기는 황과 등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식용과 약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이는 성질이 차고요. 맛은 약간 달굳습니다. 그래서 심, 방광, 위경락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열을 내린다, 오줌을 잘 나가게 한다, 해독작용이 있다, 그 다음에 인후종통이나 눈에 핏발이 서면서 통증이 있는 목적종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치료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줄기는 이뇨작용, 해독작용 뿐만 아니라 이질과 설사, 각종 종기를 치료하는 데도 널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뇨작용이 탁월해서 체액이 고갈되는 것을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이의 경우에는
타액이나 유액 등 체액 성분을 보충을 해주면서 갈증 해소를 해주면서도 몸에 불필요한 잉여 수분이나 염분을 배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체액이 고갈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기특한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 비타민C, 무기질, 칼륨, 나트륨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기미, 주근깨, 각종 피부 트러블 같은 데도 아주 좋은 식품이자 화장수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먹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시원하게 해서 생과로 먹어도 좋고요. 오이 껍질을 달인 물로 부종에 사용하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오이를 몇 개 넣어 가지고 가서 산에 오르면서 수시로 이렇게 오이를 먹게 되면 수분을 보충해 줌과 함께 동시에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좋은 등산용품으로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냉면을 비롯해서 각종 조리를 할 때에 오이채를 썰어 가지고 고명으로 올리기도 하죠. 이런 방법들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름철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김치 있죠. 오이 소박이. 오이 소박이를 담아서 여름철 별미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오이 장아찌를 담아서 밑반찬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니죠. 오이즙을 갈아서 이렇게 마시게 되는데요. 배뇨곤란, 부종, 소변이 잘 나가지 않으면 몸이 또 붓게 되죠. 이런 경우에 특히 오이즙을 갈아서 즙을 마시게 되는데 오이즙만 먹기에 좀 그렇다 했을 경우에는 사과를 좀 첨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오이 무침인데요. 오이 무침을 우리가 자주 이렇게 먹게 되면은 기미를 잡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오이 무침만으로 그냥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기에 둥글레를 첨가하십시오. 둥글레는 새로 나는 그 싹을 구해서 넣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싹을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둥글레 뿌리, 그걸 삶은 물을 갖다 이용을 해도 좋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오이 무침을 했을 경우에 감히 기미 잡는 청룡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옛날에 이제 그 월남전이 있을 때 귀신 잡는 청룡 이런 말이 있었죠. 기미 잡는 청룡, 오이 무침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오이 소박이 맛있게 담가 놓은 그 김치를 보고 계시죠? 자, 부지런히 담아서 먹으면 좋을 겁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오이를 이렇게 먹는 식용뿐만이 아니라 미용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이를 이용한 건강 피부 관리. 첫 번째, 오이를 이용해서 피부 미인되기 오이팩입니다. 냉장 보관을 해 놓은 오이를 얇게 썰어서 깨끗이 세안을 한 후에 얼굴에 붙이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름철에 화장을 하고 외출을 하게 됐을 경우에 자외선이 걱정되시죠? 기미, 주근깨, 잡티 많은 것들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화장을 하게 되면은 이 모공이 막히게 되잖아요. 돌아왔을 때 이게 이 얼굴 세포들이 굉장히 열을 많이 받습니다. 이걸 빨리 식혀줘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클렌징 크림으로 먼저 세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누 세수로 해서 한 번 더 닦아주고요. 왜? 화장품 자체가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은 기름으로 닦아야 된다. 그래서 비누 세수만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클렌징 크림으로 먼저 한번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누 세수하시고 그러고 나서 팩을 하시게 되는데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하루 종일 열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열을 빨리 떨어뜨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이팩을 권합니다. 자, 세안 두 번 하시고요. 클렌징 크림, 비누 세수. 그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 놓았던 오이를 꺼내서 이걸 갈아주세요. 갈아주는데 거기에다가 미리 준비해 놨던 녹두가루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자, 녹두가루를 한 스푼 집어 넣고요. 우유나 계란 흰자를 하나 넣어서 잘 섞어준 다음에 얼굴에 잘 펴서 바르고요. 15분 내지 20분 동안 쭉 놓아두고서 편안하게 좀 쉬십시오. 누워서. 그러면 이게 꼬들꼬들하게 말라붙겠죠. 그럴 때 이제 이걸 뜯어내고 깨끗하게 세안을 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보습과 동시에 해열. 그래서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오이팩 적극적으로 한번 권장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녹두의 경우는요, 미백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보충해 주고 미백 효과를 한꺼번에 거둘 수 있는 해열, 보습, 미백 단 한 번에 잡는다.
그래서 오이, 녹두팩 절대 잊지 마시고요.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이를 먹을 때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원래 이 오이도 시원하고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냉한 사람은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비타민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비나제라고 하는 이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를 아스코르빅 애시드라고 그러죠. 아스코르브산. 근데 이 아스코르브산을 파괴한다, 분해한다 해서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 이름이 붙은 거죠. 이 아스코르비나제 효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채소하고 함께 조리를 할 때 다른 채소의 비타민C를 파괴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 아스코르비나제는 산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식초를 미리 좀 섞어서 처리를 해 주시면은 이 효소 자체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채소나 과일류의 비타민C를 파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름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오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몸이 더운 소양인들, 태양인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특히 여름철에 피부 미용을 위해서 적극 활용하신다면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름을 보낼 수 있겠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번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